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제2의 코로나 사태 발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그리고 주가 폭락이 이어진다. 이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가 1탄 코로나 사태입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3월 달이 피크였죠. 그때 상황을 미리 제가 방송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보시면은 재작년 9월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디플레 없는 자산 버블 시대 간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아파트값 왜 폭등하는가? 그리고 화폐 가치의 몰락 시대.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1년 언제입니까? 이게 2월 달에 아마 올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왜 아파트 폭등하는가? 이거 언젠가 볼까요? 이거 언젠가 보니까 전염병이 퍼지면 아파트 폭등하는가? 2월 6일입니다. 작년 2월 6일 날 여러분들한테 정답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매물 나오면 3월 달에 금매물 나오면은 아파트 사라. 그래서 다 정답지 알려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선택하기 나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료금리 될 거다. 그리고 아파트 가치, 화폐 가치 몰라가면 이게 지금 몰라가는 새로운 실물 자산 버블 시대가 등장할 거라고 제가 이거 다 알려드렸죠. 이거 3월 20일 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 폭락 이런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일 때 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식 바닥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포인트. 그리고 아파트 전략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탄입니다. 제2 코로나 사태. 그런데 이 2탄은 1탄보다는 일단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절벽은 지금 현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금요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 폭락을 했던 이유들을 살펴보고 향후 금융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또 찔러보고 정답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끔찍한 새 변이, 델타 변이보다 더 2배 많을 것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돌연 변이 보유 보니까 누 변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보다 지금 2배 정도 많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델타 변이가 나오고 감마 변이 희한한 변이들이 나왔을 때 금융시장이 반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 변이가 나오고 나서 이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미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저는 큰 폭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전 일회성이라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계단식 하락이 계속 가느냐 문제입니다. 계단식 하락.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제1, 3월달 우리가 피크 쳤을 때 제1 코로나, 지금은 제2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은 1 코로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떨어졌어요, 한 번에.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왔죠. 가장 무서운 게요, 지금 계단식 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탄에서 나왔던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급력은 1탄보다 절대 능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델타 변이의 위험도는 누 변이의 위험도는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높다. 단지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키친 파동이라고 합니다. 콘트라트 F 파동, 주글러 파동,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키친 파동이라고 하는데 주기가 보통 10년 정도에 합니다. 설비 투자. 그래서 저는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0년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린 과정들. 이거 10년 단위로 본다면은 지금은 5년 단위로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만큼 사이클이 빨리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크게 내려가고 또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10년 단위가 됐던 것을 이제 5년 단위로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비트코인도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500만 원 저가에서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3,500만 원 이 라인에 걸린다고 했죠. 3,500만 원. 네, 걸리고 나서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올라가더라도 전고점.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년 후에는 이거 없어진다고 그랬죠. 내가 이 좀 몇 번 얘기했습니까?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원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역사적 변동성이 없습니다. 역사적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우리 기술 개발하는 반도체 개발하는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역사적 변동성이 없고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재 가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달러라든가 원화 이런 내재 가치가 보유된 우리가 결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4년 정도가 맥시멈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우리가 매매로서의 이루어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모든 코인들은 4년 후가 되면은 다 멸종합니다. 없어집니다. 영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보다 강력한 누이 변이 출현해 WHO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부스터샷, 뭐 최종 병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접종 맞고 2차 뭡니까? 모더나도 맞고 화이자도 맞고 이제 부스터샷도 맞는 것들이 이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았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누 변이가 만약에 확산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네, 그래서 목숨 걸고 맞았던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는 또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치료제가 아니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뭡니까? 신종플루라고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요즘에 안 걸리죠? 이거 왜 안 걸립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들 많이 걸리고, 저도 신종플루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종플루가 걸리고 나서 네, 이 치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료제. 네, 치료제가 타미플루인가? 제가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나서 이게 나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는 예방약 갖고 안 되죠. 예방약이 왜 안 됩니까? 자꾸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종합적인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완성이 되면 이거 코로나 사태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전에 2월 달에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인류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 전 세계 최초로 내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저를 비난했죠. 말이 안 된다. 무슨 위드 코로나냐. 뭐 백신 생기게 되면은 낫고 뭐 치료제 생긴다고 하면 낫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백신은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날 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위드 코로나 사태는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박이 좀 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폭락을 했죠. 오미클론, 누 변이가 아니고 지금 오미클론으로 지금 이제 명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서 뭐 최대 폭락했다. 남아가온 변이 아까 오미클론, 네, 그래서 누 변이 2.53% 지금 900포인트 다우지수가 폭락했습니다. 네, 이게 금융시장에 지금 반응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수많은 변이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는 거를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신규 확진자도 지금 4,063명, 68명. 여기서 지금 오미클론이 지금 더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지금 정책들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최초, 전 세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명명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방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시대,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적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포스트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 정의를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는 우리는 아무나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고 자유롭게 활동해라. 그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뉴 변이까지 우리가 오미크론이 상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4,068명.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52명 최다로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게 뉴 변이 오미크론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해야 됩니다. 오미크론이었다면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한 2,000명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하루 확진자 보세요. 4,000명이 다 넘어가 버렸죠. 최근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뭐냐? 봉쇄를 4단계 봉쇄를 해야 되나? 이거 봉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긴축하고 금리 인상 대한민국 혼자만 올리고 있어요. 아니 혼자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정책을. 지금 다른 나라는 영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오미크론 뉴 변이 발생돼서 전부 다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혼자 긴축한다고 하고 그러고 혼자 금리 인상 올린대요. 이유가 뭡니까? 집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집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정책으로 명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뉴 변이 발생되면은 퍼뜨리지면은 대한민국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4,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항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등론을 얘기하는 골드만삭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폭등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의 상승기가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간다고 했어요? 2023년에서 2024년 초반까지 는 끌고 간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 만드는 거는 고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식으로 파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양극화가 필수겠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뭐 코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의식주. 항상 그랬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이 전염병은 항상 사람들이 무엇에 경각심을 느끼냐, 의식주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발생된 이후에 주택 공급, 주택 수요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난 이유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도 공급 부족이죠. 해소가 안 됩니다, 이거. 내년도 뭐 상승 전망한다고 하는데 사실 수급에 의한 부동산 상승은 저는 크지 않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무엇이냐?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뉴 변이가 사람들의 공포감을 주게 된다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 가수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